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70일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가 조선의 궁궐 부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같은 경우도 출제율이 좀 있는 편이고요. 궁궐 같은 경우도 출제가 아예 안 되진 않습니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간단해요.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누가 봐도 이 설명 다 줘요. 다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 또는 다음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해인사 장경판전을 찾으면 정답이고요. 정말 간혹 가다가 반대로 물어보기도 해요. 뭐냐면 해인사 장경판전에 대한 내용을 몇 개 주고 다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 내용을 찾게끔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거 설명 다 주고 이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선 초기에 해인사가 건립됩니다. 합천해인사에 건립됩니다. 뭐가?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게.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전은 조선 초기다라는 거. 그래서 이 대장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기, 온도, 습도 조절에 탁월하게 설계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종묘입니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시는 사당이고요.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부터 곧바로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때 다 빠이야 불탔지만 강해군 때 복원돼요. 요거 설명 다 주고 종묘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석굴암 불국사 경덕왕 때 김대성이 창건했고요. 그리고 당대 고도의 기술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 그 다음에 창덕궁. 창덕궁 특히 궁궐이 은은하게 제일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세워졌고 임진왜란 이후 때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하기 전까지 가장 많이 메인 궁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완화성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조, 그리고 정약용이 제작했던 거중기가 가동돼서 빠르고 신속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고인도 유적지입니다. 고인도 유적지는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무덤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전 세계의 고인돌 유골지 다 합쳐도 우리나라한테 안 될 정도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7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고창, 화순, 강화도 고인돌 유적지다라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경주 역사유적지구입니다. 신라의 1000년 동안 수도했던 곳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다 몰려 있고요. 대릉원,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화산섬 용왕동굴이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요. 지구의 화상 생성 과정 연구에 뛰어난 가치,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희귀 생물이나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왕릉입니다. 조선왕릉은 유교예법에 충실히 구현된 거죠. 그래서 북한의 2개를 제외한 나머지 40기 모두가 유네스코의 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마을인데요. 하회마을, 양동마을 2개입니다. 하회마을은 풍상 류씨 집안의 집성촌이고요. 양반 주거 문화의 틀을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월성, 손씨, 여강이씨, 종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 예전의 마을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마을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백제신라 군사적 요충지였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도 행군과 사찰 등 이런 마을 형태가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게 저항한 곳이죠. 그 다음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경주, 신라 역사 유적지구처럼 공주, 공상성, 웅진가, 공주의 성상리 고분군, 무령왕릉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부여의 간복리 유적지, 부소산성, 그 다음에 부여 능상리 고분, 정림사지, 그 다음에 익산의 왕궁 유적, 익산 미흐륵사지 등 다 묶어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세계문화유산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영주 부속사 시험에 잘 나오죠. 보훈법주사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여러 절들. 한국의 산지형에 맞춰서 불교 사찰 유형을 대표하는 7개 사찰, 그리고 이런 사찰들이 1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됩니다. 그리고 서원. 서원은 다 합해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살인파가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서원에서 또 그 일대에서 가장 성리학을 잘한다는 사람의 학문을 공부하는, 그러면서 성리학 교육 시설의 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향총 지식인이 사림에 의해서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총 9개 선원, 대표적으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피람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도난서원과 함께 이게 등재가 됩니다. 특히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소수서원과 안동의 도산서원이죠. 이황 선생님의. 그래서 여기 서원까지. 그러면 우리는 문화유산 부분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네, 궁궐까지 다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기록유산 한번 볼게요. 세계 기록유산에는 또 뭐가 지정됐냐면 훈민정음의 해례본, 여기 보면 훈민정음의 해설과 용례를 덧붙여 쓴 해설서, 네, 이것들이 또 기록유산이고요. 조선왕조실록도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까지. 그리고 직지심체여절, 고려시대 때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 흥덕사에서 인쇄했던 거고요. 그리고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가, 승정원이라는 부서가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국왕의 일상을 기록한 거.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의계, 이거는 뭐냐면 국가 중요한 행사를, 지금은 카메라나 사진이 없기 때문에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거. 특히 병인양력 때 외교장각이 있던 의계를 프랑스에게 털렸죠. 그리고 고려의 대장경판, 재경판, 이게 8만 대장경입니다. 목판의 생이 대장경, 이게 또 기록유산으로 지정됐고요. 그리고 동의보감, 허준이 편찬한 백과사전식 의서입니다. 언제? 강해군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방을, 그전에는 항상 질병이 생기면 치료에 중점 포커스를 맞췄더라면 예방에도 초점을 맞췄던 게 이 동의보감이죠. 그래서 동의보감. 그 다음에 일성록. 정조가 왕에 오르기 전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지기후에는 규장에게 집필했고요. 이것도 기록유산이고.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남겨진 기록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문서, 사진, 영상 등 또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흔적이죠. 그리고 난중일기. 이순신 선생님이 임진왜란 때 기록한 친필일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졌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기록물들도 전부 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교 책판. 여기는 조선시대 718종의 서책을 간행하기 위해서 판각한 책판인데요. 이것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가족을 찾는 KBS 특별생방송 기록물들. 방송에서 나왔던 이런 영상 기록물들도 기록유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여기 어보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쉽게 생각하면 옥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보라든지 옥책, 죽책, 금책 등의 왕실 보물들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도 최근에 또 기록유산으로 지정되고요. 국채보상운동. 일본 쪽발에게 진 빚을 갚자. 대구에서 서상돈 선생님과 김광재 선생님이 주도를 했었던, 이거도 기록유산으로 남습니다. 자료가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한번 다 훑어드렸고요. 저는 또 이제 진짜 마지막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